민주당에서도 그렇게 기다렸다가 딱 지기현 판사가 오전에 그 재판 하기 전에 이제 자기는 뭐 삼겹살에 소주 좋아하지 그런데 간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사진을 보여줬는데 지금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뭐 의원들끼리 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네. 그건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고 저는 예. 몰라요. 저는 또 더 이상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각자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거는 모른다. 그렇지만 제보를 확실하게 받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보 받을 때 말로만 받았겠습니까? 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시간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날짜 시간까지. 그거는 이제 그 행정처에서 질문해보면 그 정도면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좀 창피스러워요. 이런 일이 일반 공무원에게 있었다. 그럼 어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바로 잘리는 감찰 거죠. 그런 거잖아요. 예, 직위해제 당하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검사나 판사에 대한 내부 통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판결 이것들을 보면 판사와 공무원의 징계 처분의 결과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기사에 있습니다. 기사에. 예. 그 음주운전 판사는 정직 1개월, 경찰관은 파면. 아우 너무 차이가 큰데요. 금품 수수. 예. 법률 조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 그래서 벌금을 받았어요. 예. 이 판사님이 정직 6개월. 근데 수사 모마 대가로 250만 원을 받은 경찰관은 파면. 이런 거예요. 하면 퇴직금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골프 접대, 관내 변호사와 10일에 골프, 정직 2개월. 그런데 건축사와 4회 골프, 지방공무원 해임. 이런 거예요. 운주 뺑소니, 감복 2개월 판사님은. 근데 교사는 해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예가 직업이 판사이면 그렇게 솜방망이고 직업이 다른 뭐 일반 뭐 공무원이면은 파면까지 가는 그 파면 선고를 예. 판사들이 하고 있는 거 판사들이 아닙니까, 근데. 근데 저는 사실 교수들 같으면요, 이제 뭐 사립학교법의 품위 유지 위반을 했다던가 또는 점수표에 교수 채용 비리, 교수를 채용할 때 점수에 잘못 기재를 했다던가 해도 바로 파면입니다. 그 판결을 내리는 게 저 판사들이에요. 심지어는 저는 아마 이제 우리 두 분 잘 모르실 텐데 저는 권익위로부터 그 공익신고자 인정을 2번 받아서 중부대와의 이제 그랬군요. 행정소송을 쭉 겪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개인으로 소송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저는 이제 권익위가 그 피고가 되고 제가 보조 참가인이었기 때문에 국가 행정기관이 보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덜했지만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소송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있냐. 특히나 직연고주의 굉장히 심각하고요.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 이제 향판들이 이렇게 해요. 1심에서 완전히 이긴 교수님, 학교에 해임이 부당하고 월급을 다 돌려줘라 했는데 2심에서 화해 공고를 합니다. 월급은 80% 깎고 소송비는 안 받는 걸로 화해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가 집단으로 그 탄원서를 썼습니다. 예, 이 판사님은 주로 어떤 판결을 하셨고 이 판사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학교 사학법인을 보호하는 거다라고 쓰자마자 바로 2심 승소가 됐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혼자 싸우는 일반인들 괘씸죄를. 예. 괘씸죄. 그리고 제가요, 이 공판을 많이 가봤습니다. 아시죠? 예. 사학비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교부 횡령 배임, 저희 단체가 하면 최고일 거예요. 그런 소송을 하는 곳은. 공판에 가보면요, 이 판사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판결을 할 때는 아주 무표정에 표정 하나 없이 아주 날카롭게 강하게 판결을 내리고요. 이게 로펌이 아주 유명한 로펌이다 라고 하면 판사님이 웃습니다, 둘이. 그러면서 이거 공판하는 기한 이때 안 된다, 미뤄달라 라고 하면 무작정 6개월씩 미뤄줍니다. 저는 이걸 봤거든요. 그리고는 눈웃음을 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른 일반 시민들한테 판결할 때 너무나 이 법복을 입고 너무나 본인들이 뭐 위험 있게 하는데 끝나자마자 대형 로펌에서 뭔가를 얘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눈웃음을 치는 이 모습을 저만 본 게 아니잖아요. 거기 와 있는 모든 분들이 봤잖아요. 예. 이게 현재 모습이라는, 이게 지금 2025년도도 이렇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민호 의원님 얘기도 하셨고 또 우리 김은경 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 얘기하셨지만 판사들이 굉장히 본인들은 이게 뭐 공의롭다 정의롭다 생각하지만 사실 법복 있고 정치질 정치놀이 하는 겁니다. 저런 분들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 이제 판사들도 처음에 판사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심판을 내렸을 텐데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법률이 설마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강자에 약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요?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 박사과정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독일어가 좀 잘 안 되니 수업을 학부 1학년 수업을 제가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그 학부 1학년들에게 한 300명, 400명 들어가는 대강의실에 이제 든데 그거는 첫 그 수업에는 성적을 매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수업을 듣고 내가 법학에 적성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수업이 뭐였냐면 법철학 수업이었어요. 그럼 언제 법철학을 배우셨어요? 기억에 3, 4학년 때 배우셨죠? 그 수업을 법철학을 선택 과목이니까 주로. 그렇죠. 조금 어렵거든요. 난해해서 기억이 안 나실 것 철학적인 같아요. 것을 보통 3, 4학년, 공부 안 해. 5학년 때 배우는데 네. 거기는 거꾸로 1학년 때 법철학을 통해서 네. 내가 저게 철학적 접근으로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적을 매기지 않고 네. 자유롭게 듣도록 하는. 그리고 그 교수님은 연세가 드신 교수님이셨는데 나비 넥타이를 메고 오셔서 굉장히 정중하게 학생들한테 존댓말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가서 법대에 서게 되면 시민을 상대하고 이런 자세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수업 시간에 하셨어요. 물론 서양의 교육이 모든 것이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수업을 듣고 오니 저도 역시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못한 게 변호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식 시험을 보고 있고 막 암기해갖고 달달달달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내면 시험 문제에 리스크가 없냐면 오류, 시험 문제를 잘못 만들면 오류가 생기니까 없냐면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뭐가 나왔는지를 봐서 그 대법원 판결을 암기해서 하게끔 해요. 그러면 이 대법원 판결에는 뒤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돼서 이 문제는 어떤 인간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까지 해서 어떤 인간의 면모를 다 알아서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었다는데 무조건 암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패소가 됐고 왜 이게 승소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지 못하고 암기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시간은 절대적으로 작고요. 그래서 네네. 결국은 그 시간 안에 빨리 소화시키는 거 하니까 기술자를 만드는 그러니까 법기술자를 만드는 역할을 저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을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배경 지식이 어떻게 되고 철학적인 근간은 어떻게 되고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사실은 공감을 서로 하면서 배우고 가르치지 못하는 그래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회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뭐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되나 아니면 교육 제도적인 걸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결국은 건가요? 시험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좀 다르시게 시험 공부를 하셨으니까 사법고시 네, 저는 보셨죠? 사법고시요. 예, 그때는 이거보다 더 했을 것 같은데요. 사법고시는 더 치열하고 암기 위주. 더 낫죠.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세요? 사법고시가요? 네, 저는. 사법고시는 궁둥이 무거우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시험 잘 보면. 그러니까 로스쿨은 지금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이 수업을 들어서 일정한 평가를 받고 그걸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예. 사법고시는 뭐 수업하고 아무 상관없고 시험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시험 통과할까만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로스쿨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사법시험은 돈이 안 들어간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네. 저는 고민과 관련해서는 서로 간에 뭐 토론하고 이런 그리고 또 선배한테 듣고 교수님한테 듣고 이런 과정이 사법시험에는 없다. 학원에서 열심히 들어가지고 시험 통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옛날에 보면 저희 선배들 보면 삼색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어디 335 모여가지고 네, 스터디도 하고 시험에 강박관념 있지 않게 막 토론도 네, 하고 어떤 맞아요. 사실관계를 그 하는 정도 거. 하는 겁니다. 그건 좀 네. 멋있게 느껴졌거든요. 뭘 멋있어요. 교수님한테 듣는 게 훨씬 좋죠.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사회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좀 낭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법관 그리고 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이런 순수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로스쿨 가는 것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죠. 들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돈을 들인 만큼 내가 나중에 이 직업을 선택해서 좀 얻어내야 되겠다는 약간 좀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사법부에 많이 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자꾸 부정적이만 얘기해서 마음은 조금 아픈데 사실 막 모든 판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하지 네네. 않은 건 아니에요. 네. 훌륭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요즘에 더 그게 눈에 띄는 것인데 이제 로스쿨의 또 폐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음서제도처럼 활용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그쪽 네, 계통 있으면 네, 자식들도 네. 그게 네. 이제 물려봐서 세습처럼 해서 펌에 이제 좀 취업이 좀 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오는 폐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직업에 어떤 물려받는 그런 취지의 방향성도 로스쿨이 갖고 있는 좀 문제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질문이 좀 있는데요. 사실 아니 저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제가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온 것들을 좀 추려서 좀 말씀을 제가 드리면 사실 이런 분들요 제가 이런 판사들 저런 판사들이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온 거고 그동안 정말 죄를 지어야 될 사람들이 대법원에 가면 꼭 무죄가 돼서 나오거나 심지어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 무리하게 형사 기소를 당했다고 해서 오히려 더 1억 몇천씩 받아가거나 근데 저런 판사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아니 저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우리는 뭐 공무원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교수들도 조금만 잘못해도 학생한테 투서만 들어가도 바로 직위해제가 되고 하는데 판사들은 뭔데? 그냥 국영수 잘 쳐서 사법고시 봐서 또는 로스쿨 가서 시험 쳐서 나와서 달달달달 외워서 본인들은 재학습도 안 하잖아요. 교수는 교수학습 제도라는 게 있어서 재학습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왜 그런 것도 없이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마구 휘두를 수 있는 이런 제도의 모순을 계속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법대 교수님으로서 로스쿨 교수님으로서는 이 문제가 사실 뭐 이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저들은 계속 저렇게 해왔던 거예요. 기득권들은. 네. 그랬다고 한다면 이것을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 그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라고 하면서 법관의 독립성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 독립성을 과대 해석하는 거예요. 과대 해석을 해. 그래서 내가 1심 유죄 판결을 했는데 2심에서 무죄 받았어. 네. 근데 그 무죄인 이유가 1심에서 내가 법을 잘못 해석했어. 또는 어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을 받고 내가 무죄인 사람을 유죄를 했어. 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처벌이 가져야 되는데 법관의 독립성을 너무 과다하게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법관을 너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법권이라는 것은 뭐 헌법 한 101조인가 나오잖아요. 사법권은 법관에게 속해 있다. 네. 근데 사법권이 법관에게 속해 있는 것은 사법권은 그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권력 밑에 있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와요. 나옵니다. 그 네. 모든 네. 권력 속에 사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